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정부가 고흥과 경남 사천에 이어 대전에도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마포 시니어 클럽이 인지건강 디자인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이 제22기 사회복지대학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가 제66회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월세 임대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주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고흥과 경남 사천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전에도 연구개발 중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클러스터 분산으로 인한 집중도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고흥의 발사체 클러스터, 경남 사천의 위성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래우주산업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대전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3개로 늘어난 겁니다. 우주청에 이어 우주 클러스터에서 배제된 대전 지역의 강력한 반발을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전이 갖고 있는 우주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과 R&D 부분 이런 것까지 충분히 자료를 해서 경제수석이 약속처럼 한 3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해를 더 실무지원도 시킬 수 있도록. 전남도는 발사대가 있는 고흥 클러스터의 경우 발사체 제조나 연소 시험장 등의 시설 중심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중심인 대전 클러스터와 중복되는 분야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시설 장비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민간 발사장이라든지 연소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대전에서 설치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기존 고흥과 사천의 클러스터 기능 일부를 떼어내서 대전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만큼 클러스터가 일정 부분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기술 민간 이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선정된 기업을 전남에 유치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현재 기술 이전 유력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카이 중 한 곳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후보지를 다음 달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젠피로 많이 부르는 초피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향신료뿐 아니라 화장품과 약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되면서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백운산 자락. 열매를 따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순식간에 주머니에 가득 쌓입니다. 젠피 혹은 제피로도 부르는 초피입니다. 5월 중순부터 보면 이제 밤 나올 때까지 기간이 기니까 그동안에 보면 작업할 수 있는 때니까 이제 그것도 괜찮고요. 운향과의 산초나무 속 여러 해살이인 초피나무는 오랜 기간 향신료로 널리 쓰였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식품이나 한약재,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인기입니다. 주로 5월부터 열매가 열리는데 수확하자마자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해 킬로그램당 28,000원 수준이었던 가격은 올해 52,000원으로까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15년생 초피나무 한 그루에서만 무려 100만 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열매와 잎 등의 쓰임새가 다양하여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에서도 소유가 급증하여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고성에서 대량 재배됐던 초피나무는 지난 2020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고 최근 광양이 주산지로 떠올랐습니다. 재배 면적은 광양이 15헥타르, 그중 다안면에서 10헥타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분이 많아야 하지만 물이 고이면 안 되고 음지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라는 점에서 백운산 자락이 최고의 재배지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공을 한다거나 기타 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중국 진시 황제가 건강을 위해 즐겨 먹었다고도 알려진 초피.
초피의 주산지로 광양 백운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 시니어 클럽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인지건강 디자인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마포 시니어 클럽은 약 9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데요. 이곳에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인 인지건강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령 친화 도시 마포의 행보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마포 시니어 클럽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2년 인지건강 디자인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인지건강 디자인은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운동기구, 지압길, 그림, 쉼터, 조형물에 적용됩니다. 마포구는 마포 시니어 클럽 곳곳에 노인 커뮤니티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 개방형 쉼터를 조성해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 예방과 정서적 안전 제공을 위한 우리 동네 기억 놀이터와 소통 텃밭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 통합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마포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합니다.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올해 이미 교체 혹은 교체 예정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 대당 10만 원, 저소득층인 경우 한 대당 60만 원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해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온라인 시스템 또는 방문 및 우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세부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 혹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마포구가 건축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건축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했는데요. 건축 민원 온라인 카운슬링제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마포구는 건축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건축 민원 온라인 카운슬링제를 운영합니다. 일반 구민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건축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마포구 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설계자 시공자 선정, 건축 공사 관련 비용, 디자인 재료, 건물 리모델링, 증축 방안 제시, 집합 건물 분쟁 발생 시 해소 방안 등입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건축 관련 민원을 등록하면 됩니다. 답변은 마포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 전문가가 답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조직위원회가 9월 8일까지 사전 등록 인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022 대전 UCLG 총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신청하고 메일로 받은 등록 확인서를 캡처해 구글 설문지에 인증샷과 함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당첨자는 9월 17일 대전 UCLG 총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 탭, 에어팟, 갤럭시 버즈, 꿈돌이 인형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벤트 게시글을 SNS에 공유하는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증정하는 더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카이스트 협력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100일간의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카이스트와 협력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대덕특구 일원 현장 10개소를 방문해 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대상지를 점검했습니다. 먼저 사이언스타워를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2개 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어 IBS 유휴 부지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 활용 방안을 살폈습니다. 또한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찾아 하수처리장 이전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 밖에도 혁신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부지, 공동관리 아파트 현장,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지, 연구단지 종합운동장 등을 방문해 관련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카이스트와의 공조, 협력을 통해 대전을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구미시의 대구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구미공단의 오폐수 대응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16일 구미시에 대구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구미공단의 오폐수 대응 강화와 구미 5공단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구미시장이 2022년 4월 체결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협정서를 파기하는 행보를 보인 데 대한 공식 대응으로 더 이상 구미시와 취수원 다변화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전체 식수의 70%를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고 기존 구미공단은 일일 18만 톤의 폐수를 발생시켜 낙동강 상류 폐수 배출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안동시와 원수 공급을 위한 실질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조만간 안동시와 대구시의 상생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민선 8기 첫 통합방위협의회가 민관군경 관련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민선 8기 첫 통합방위협의회가 16일 민관군경 관련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대구시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홍준표 시장 주관으로 안보의식 고취와 민관군경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안보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각종 기상이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현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통합 방위 태세 확립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에서 드론 테러 공격에 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드론 공격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회의 후에는 드론 공격을 탐지 대응하는 장비를 견학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제22기 사회복지대학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대학 교육은 웰다잉 교육을 통해 웰빙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9월 28일부터 주 1회, 수요일에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 치료와 연명으로 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지난 10일에 열린 교육에는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강원남 소장의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삶의 소중함을 돌이켜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기개발을 통해 가정과 사회,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골목길, 현황도로, 통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 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대상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황 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진행한 후 지적 정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군은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수 신청을 받아 9월 중 1차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현황 측량 및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2022년 연말까지 매수 완료 후에 토지 이동 정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도가 추석 명절 기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방역 조치 사항으로 축산 관계자의 벌초 및 성묘 참여 금지와 귀성객 양돈 농가 방문 자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휴 직전과 종료 직후 도내 축산시설과 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홍보 캠페인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도가 식중독 우려가 높은 배달 음식점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김밥과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53곳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수거 후 검사해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해 폐기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제66회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을 진행했습니다. 72년 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사나한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제66회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추념식에는 생존 학도의용군 및 유족, 보훈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학도의용군 전공사 낭독과 헌화 및 분양, 추념사, 이육은 학도병 편지 낭독, 학도의용군 찬가 제창이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시는 학생의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새기고 학도의용군 등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복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은 1950년 8월 11일 포항여중 전투에서 산화한 48명을 비롯해 기계 안강 전투 등 포항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영령들을 기리며 매년 8월 11일에 거행됩니다. 경북 울진경찰서 근남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울진대종 부근에서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울진경찰서 경찰관이 112 긴급출동 현장에서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울진경찰서 근남파출소 소속 경찰관 강호열, 이재목 경위는 지난 16일 근남면 망양정로 울진대종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 호흡과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환자의 호흡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심장 제세 동기를 작동해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해 환자의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된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안동병원에서 호흡과 의식이 돌아와 정상 회복 중입니다. 이재목 경위는 평소 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로 남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 하반기 광주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세와 월세 등 임대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대 매물이 남아돌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9월 입주를 앞둔 광주 북구 우산동의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2,500세대 가운데 상당수가 전세 등 임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 중개업소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중복 물건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새 아파트가 전세로 나온 걸로 추산됩니다. 근데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공급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전세 가격 형성이 되는 게 낮아질 수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 이미 입주가 시작된 광주 동구 계림동의 아파트 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가 9억 원 정도였던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세가 3억 5천 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0% 선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서너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반기 새 아파트 공급이 몰린 데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자들이 매도할 시기를 관망하며 전세 임대를 쏟아냈다는 분석입니다.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좀 하향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한테 알아서 좀 빨리 나가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과거 70에서 80% 선까지 형성됐던 전세 가격이 새 아파트 가격 급등과 전세 물량 과잉 속에 낮아지면서 실수요 전세 매수자에겐 유리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남아도는 전세 물량은 새 아파트 입주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내년과 내후년이 지나야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포대교에서 발생한 자살 의심 신고는 27건으로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목포해경은 목포대교 보행 금지 캠페인에 나서는 등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목포 북한과 고화도를 잇는 목포대교입니다. 다리 진입 구간에 목포대교 보행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해상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30대 남성이 바다에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고 올해 자살 의심 신고는 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목포대교 자살 의심 사고는 지난 2019년에 11건, 다음해 14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7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최근 3년간 총 52건이 발생해 한 달에 2번꼴로 투신 사고가 일어난 셈입니다. 갈수록 인명사고가 늘면서 해양경찰은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목포대교와 주변 지역의 순찰을 늘리고 CCTV를 통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회사에 투신이 의심되는 손님이 타면 연락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고 투신 자살 경보장치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 사정 및 기타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목포해경은 목포대교 투신 중 각종 인명사고 예방과 구조에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포대교는 지난 2012년 개통 직후 투신 사건이 잇따르면서 자살 대결한 5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습니다.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한 해경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 어등산 부지에 복합 쇼핑몰을 개발하고 기존 백화점은 대폭 리뉴얼해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백화점을 키운다는 총 1조 7천억 원 투자 규모의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개발 대상지로 지목한 광주 어등산 부지가 소송 중에 있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신세계그룹이 기존 광주 신세계를 대폭 확장해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이마트와 인근 주차장 부지 등 4만 평 규모의 9천억 원을 투자해 광주 신세계 아트앤컬처 파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신세계 센텀시티점에 준하는 규모로 명품 포함 천여 개 브랜드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두 곳은 다 저희 소유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가장 큰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7년에 완공한다는 구상입니다. 3만 평 부지에 8천억 원을 투자해 개발될 스타필드 광주는 지역민 우선 채용으로 3만여 명가량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세계는 도시명 특급 호텔 건립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 컨벤션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도시명 호텔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다. 그게 하나의 허가를 위한 그런 조건이 되면 프로퍼티도 비극이고 광주 시민도 그 호텔에 전혀 이용에 도움이 안 되고. 하지만 지목된 어등산 부지가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백화점과 이마트 부지를 지난 2017년에 복합시설로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건립의 난관이 예상됩니다. 광주 상생카드 충전과 발행 중단으로 코로나19 악재 속 그나마 단비가 됐던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월 상생카드 충전과 발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예산 삭감 카드를 꺼내들면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광주 상생카드가 첫 선을 보인 건 지난 2019년 3월. 10% 할인 혜택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금액 0.2% 캐시백으로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상생카드가 출시된 첫 해 발행액만 863억 원, 2020년엔 8,641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엔 1조 2,23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카드는 363만 장, 금액은 2조 6,589억 원으로 이 중 90% 이상은 이미 지역에서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할인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예산은 계속 소진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상생카드 충전과 신규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의 악재 속에서 그나마 단비가 됐던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좀 상생카드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좀 사용도 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처럼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이라도 있어서 지리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됐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폐지를 시켰으니 뭐 정부에서 돈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 조용하잖아요. 지금 설 시즌인데. 광주시는 오는 10월 예산을 더 확보해 상생카드 충전과 발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달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1대1로 매칭해 발행했던 첫 해와 달리 해가 거듭될수록 국비는 줄고 시비는 상대적으로 늘면서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막막한 건 내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원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검토하고 있어서입니다. 삭감을 해야 될 예산으로 잡은 게 첫 번째가 이제 도시재생 누리사업, 두 번째가 이제 상생카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폭적인 아예 없애기는 힘들 것 같고요. 국비 규모 자체가 많이 줄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된 코로나 공포에 고공행진하는 물가. 티끌 같은 희망이 됐던 광주 상생카드의 부활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내 삶의 회복, 민생 경제의 회복이 지금의 먹구름을 벗어날 최우선 과제라고 말합니다. 여수시 남면 안도 이하포 평화공원에서 72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개최됐습니다. 추모제는 추모비 제막식을 시작으로 경과 보고, 유족 증언 영상 상영, 추모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돼 시민과 유족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제막한 추모비는 심장에 새긴 이하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유족의 증언을 기초로 제작됐으며 박금만 화백의 그림으로 형상화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수시와 GS칼텍스, LG화학이 3HP 화이트바이오 공장 투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친환경 원료 양산 기술의 공동 개발을 위한 3HP 실증 플랜트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투자 협약식을 통해 국내 3HP 화이트바이오 공장 설립 시 여수시를 우선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여수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개인 방역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